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열흘 시한을 주겠다. 그러다가 2주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력을 집결해 이란을 치는 단기전으로는 가능하지만 길게 끌면 이란의 보복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은 오만의 부근에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두려워 이란으로부터 700km 떨어진 후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SS 제럴드 포드 항모는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 지중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향합니다. 그게 열흘, 넉넉 잡고 2주는 걸립니다. F-35, F-15, 전자전 항공기, 공중급기 등을 탈탈 털어서 이란 주변에 집결시킵니다. 그런데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는 이란이 중국의 위성으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운용하는 중동 국가들은 이란의 미사일, 드론에 두들겨 맞을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직 미 해군 장교 할란 울만은 미군이 페르시아만에서 전쟁 준비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USS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지브롤터 해협에서 페르시아만까지 7일에서 열흘은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란 외교부장 아바스 아라그치는 협상 초안을 사흘 안에 미국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는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중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서 우라늄 농축 권리가 없다고 한 트럼프의 발언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아주 정신사납습니다. 여튼 할란 울만은 자신의 상식으로 볼 때 분쟁의 강도에 따라 2주 정도는 그런대로 버텨볼 만하지만 3, 40일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보급 병참이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포함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와 미국 유대인 사회 일부를 조종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네타냐후는 트럼프와 미국 유대인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런 짓을 허용하면 미국인은 멍청이가 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프리드먼은 네타냐후가 미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비가 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비는 오지 않는다는 직설적 표현을 써서 전략적 기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서한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입장을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워싱턴의 관심을 이란과의 대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네타냐후는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급히 향했는데 그의 방문은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의도였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프리드만은 네타냐후가 이란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가자, 서한지구,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미국과 주요 중동 동맹국 간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드만은 할의 지지에 실린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극단주의 정착민 단체들이 서한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지적했습니다. 올메르트는 이러한 조치를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로 집에서 쫓아내 유대인 정착존 확장과 잠재적 합병을 위한 길을 닦으려는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프리드먼은 또한 서한지구 합병을 가속화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가자 지구에 대한 장기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 인구학적, 전략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6대3의 압도적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에 대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이로써 법적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미국민들의 소비재 물가만 잔뜩 올려 민생고를 부추겼고 전 세계 각국의 원성만 사게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관세법에 따라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주장입니다. 판결을 보자면 대법관들은 백악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려 한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법 자체에는 관세나 세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이번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부터 자신의 정책에 맞춰 대법원을 재편하려 했지만 보수 성향 판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제비상경제조치법은 2025년 2월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처음 발동됐습니다. 이후 4월부터 트럼프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10에서 5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목재,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백악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관세가 불법으로 선언될 경우 워싱턴은 1,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관세 부담을 옹호하는 단체는 우리는 관세를 낸다. We pay the tariffs의 댄 앤서니 사무총장은 중소기업들이 관세에 대처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확장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들은 손실된 자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레블론, 굿이어 타이어 등 일부 기업들은 오랫동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 기업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반응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5%,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7%, 나스닥 지수는 0.42% 상승했습니다. 최근 심의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대다수 판사들은 백악관과 트럼프 변호인 측의 주장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판사들이 위헌으로 판단을 한 데는 미국 헌법은 무역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로 벌어들인 3천억 달러를 반환해야 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며 백악관이 대외 협상력을 극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모든 관세가 철폐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누가 지금 미국과 협상에서 이득을 보겠느냐는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와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규모와 기간이 더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년 미국 경제는 블랙스완이 닥치고 있습니다. 미 국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과 오토만 제국이 채무에 짓눌려 해체된 것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미국 경제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알아왔지만 세계 각국이 선제적으로 미 국채를 버려왔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일본과 유럽연합도 미 국채를 덜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 국채를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 아이스의 가격 진압 문제부터
미국 전역은 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와중에도 대외적으로 관세 전쟁을 벌였습니다. 세계 각국에 돈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면서 원성을 샀습니다. 그러는 중에 미국의 망국은 모든 요소가 결합돼 퍼펙트 스톰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이 통치하는 중국은 망해간다고 많은 한국 매체는 떠드는데 그 정반대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포위해 목조르기를 하는 것 같지만 중국의 경제 무역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은 무역 흑자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K-shaped economy, 부익부 빈익빈의 곡선으로 형성되는 데 반해 중국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중국의 수출 시장은 괄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수출 안 해도 먹고 삽니다. 한국도 중국을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미국에 아등바등할 필요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아세안 수출이 7.4%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은 5,599억 달러에 달해 무려 8.4% 폭증했습니다. 남미에 대한 수출도 7.4% 달했고 대아프리카 수출은 25.6%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세 가지 품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문이 두드러집니다.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8.8%를 차지했습니다. 캐틀과 BYD가 각각 전 세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다 전 세계 변압기의 60%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산업 로봇, 운송 로봇, 해외 인프라에 배치된 용접 로봇 등은 지난해 수출 증가폭이 60%를 초과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